됐다. 앞에 큰 중요한 게 있지만, 시나라이프. 여기 보면은 그 하나선보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하나선보하고 똑같은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10만 원, 5만 원, 7만 원, 요게 180일까지 보장되고, 그다음부터 여기 10만 원인데, 그 15, 7이 같이 이렇게 세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 7 똑같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평생 보장 되는 형태로 이 신한라이프가 상품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 푸보년대는 뭐, 푸보년대도 20만 원 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아직은 뭐, 대, 대중적이지 않고, 처부, 면도, 하나생명이 진짜 예전에는 상품이 알게 모르게 좋았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요즘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뭐 보면은 이 중입자 여기도 이제 항암방사선 2천 올렸고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렸고 뇌심 치료 1억 2천만 원까지 올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생명을 예전에는 하다가 추천하다가 이걸 뺀 이유가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은 손해보험사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굳이 하나생명을 내심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생명이 치료별 1회도 치료별 각각 보장하면서도 평생 보장됐는데 이번 달 거 이제 내심 순환계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손해보험사들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서 한번 볼게요. 한국생명. 이번에 또 하여튼 아침에 서둘러서 뭘 하면은 이게 좀 빼먹어야 요 한국생명도 넣었어야 되는데 좀 깜빡했네요. 한국생명도 3대 재난 조치가 만기까지 되고, 그다음에 여기 특정 순환계가 나왔어요. 이 아마 생보에서는 처음일 거고, 삼성생명이 중순 정도에 아마 나올 예정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소식지에서. 그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국생명이 일단 흥국생명은 참 종신도 없어요. 종신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뭐 무해지 종신 딱 하나 있고 다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완전 흥국생명 흥국화재 같아요. 그래서 여기 흥국생명은 이번에 뭐 만기 그 3대 주치를 좀 보장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생명, 하나생명 변동사항 없고요. DB손보가 이달에 이렇게 암 주치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렇게 구분되니까 더 좋네. 어, 그 보장 횟수를 치료별 1회로 하고, 만기를 10년에서 100세, 감액 기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3대 진단비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뒤에서 한번 자세히 비교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KB도 이번 달에 개정을 했죠. 만기 보장의 안 주치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KB가 괜찮게 개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암주치를 비교할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항암 호르몬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뒤에 내용이 있는데 다 똑같아요. 암주치가 거의 비슷한데 딱 여기 항암 호르몬제 요게 제일 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유사한 범위 그다음에 뭐 치료별 몇 회 되는지 요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기 보장되는 것 중에 여기 항암호르 문제를 포함한 회사가 그래요? 아이고 마이크도 좀 다듬하게 해야겠네. 슬슬 어 그 제가 계속 해드리면 이제 KB손보도 이렇게 항암호르 문제 보장하는 회사가 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이제 KB손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뒤에서 한번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내심 치료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6월인가 7월에 여기 이대 질병 6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갑자기 왜 이걸 나왔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뭐 이제 경쟁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7월 달까지는 이 순환계 치료로 메리츠 화재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 달부터는 메리츠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농협선보는 뭐 변동사항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롯데선보도 뭐 큰 변동사항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근데 어느 분이 좀 건의를 주셔가지고 각 그 주치의나 뭐 방사선 치료 해외 국내 보장하는지 해외 보장 해외까지 되는지 좀 같이 좀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약관을 뒤졌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암 주치는 그 제가 본 모든 회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됩니다. 근데 상급종합이나 종합병원 뭐 이런 말 들어가면은 국내만 됩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해외 병원을 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할 필요가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이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어,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하고 비급여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외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중입자는 당연히 이제 보험사들이 국내만 되게 만들면은 그게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그래서 중입자도 역시 국내외에 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방사선 치료비가 얘네 있구나. 방사선 치료가 빠졌네. 예. 방사선 치료비 역시 국내외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건강보험공단하고 뭔가 연계가 됐다. 그러면은 해외는 안 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가 안 된다. 그러면은 국내외에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갖고 뭐 이렇게 구분지어서 어느 회사가 좋다 나쁘다 생각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 화재에서 이번에는 암통치, 비통치, 뭐 순통치에서 이렇게 삼통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통치는 뭐냐면은 비급여 통합치료비인데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생명의 프리미엄 클래스랑 똑같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요. 그 프리미엄 클래스는 8개인데 여기는 4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급여 통합치료고 그다음에 암 통합치료는 그 순환계 통합치료비랑 유사하게 검사, 뭐 치료, 약물, 비급여로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나 진짜 개인적인 생각은 순통지는 굉장히 괜찮은데 암통치는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딱 이거다라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한번 나중에 본편에서 한번 볼게요. 자, 삼성화재는 뭐 큰 변동 없고요. 이 중환자실 이렇게 생겼네. 못 봤는데. 자, 하나선보도 여기 그 뭐야 메리츠랑 똑같이 유사하게 요거 그 순환계 통합치료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메리츠가 좋냐 그 뭐 하나가 좋냐 요거는 제가 잘 어느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요건 뒤에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선보가 간병이 20만 원을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진짜 그렇게 되나 한번 해봤는데, 제가 설계를 너무 갑자기 하느라고 급해서 일단 했거든요. 근데 여기 13.7로 돼 있는데, 이게 두 개 합치면은 26.7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프리미엄 클래스로 했을 때인데, 여기 보시면은 프리미엄 클래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하면은 26.7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181일까지 26칠, 180에서 360일도 26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연계가 좀 세더라고요. 여기 중환자실 100, 상해 100, 질병 100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손 보고 또 20만 원 복귀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손보 중에 아마 그냥 그 상급이나 기타 조건 없이 들어간 회사는 하나손보가 유일할 겁니다. 현대해상도 이 10년간 주요 치료비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으로만 따지면은 현대해상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 주요 치료비 역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간 최대 7회고 요 각각 보장을 해가지고 총 1억 7억 1.7억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암 주요 치료비는 이렇게 좋게끔 포장을 했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수술 3천, 항암방사선 3천, 중환자실 1억 1,500. 근데 이제 항암호르몬 역시 이게 손해가 좀 크니까 요거를 100만 원만 보장을 하게끔 합니다. 그 앞에 건너뛰었는데 메리츠도 항암 호르몬제 보장한다고 해놓고 100만 원만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항암 호르몬제 급여로 치면은 연간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100만 원이면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회사는 3천 받고 어느 회사는 뭐 2천 받고 이러는데 100만 원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 심내여관은 좀 많이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암 주치의는 요거는 그냥 흉내 정도 냈다고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흥국화재, 흥국화재는 뭐 듣고 마이크 왜 그럴까? 아, 들리시죠? 흥국화재는 뭐 이번에 눈에 띄는 거는 보통 그 흥국화재 그 간병인이 이제 뭐야 6, 7월 되면서 그 금감원 통제가 시작되면서 문제점 그 업계 한도가 그 1인당 한 건만 되게끔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흥국화재에서 5만 원 넣으면서 이게 동시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지침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간병인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흥국화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선보 하나선보도 이게 순환계 통합 조치를 나오긴 하는데 18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미 좀 늦게 나와서 이번에는 잘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자, 그냥 소시지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예, 본편 한번 보겠습니다. 본편은 딱 아, 자, 영업 이슈 요약부터 한번 부터 보겠습니다. 이슈 요약. 8월 영업 이슈 요약은 뭐 다들 소시지 한번 느꼈겠지만은 암 주요 치료비가 좀 많이 암 주요 치료비랑 이걸 어떻게 또 없애더라? 암 주요 치료비랑 그 순환계 치료비 요게 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게 좀 업그레이드되는 회사들이 많고 간병인 사용일당 20만 원 가능한 회사들 다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화재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개정했는데 이게 또 어느 회사가 개정을 하면은 따라서 개정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달에 확실하진 않지만 D손보랑 K손보가 D손보랑 H회사인가? 그래서 여기가 아마 이번 달 중에 개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저도 좀 억울한 게 개정하겠다 이렇게 며칠간 두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전에 바로 그냥 개정하겠다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수술비 한도를 제가 뭐 직업을 생각을 해서 좀, 8월 달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난달에는 남녀를 성별을 고려한 플랜을 생각했다면, 이번 달에는 가급적 직업을 생각해서 한번 그 화법이나 플랜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짜봤거든요. 그래서 다빈도 수술도 한번 직업별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짜봤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기준금리 인하가 되진 않았습니다. 8월 달에도 동결, 미국도 동결.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4개 회사가 예정리율을 인하했고, 그래서 보장보험료가 좀 약간 올랐습니다. 직업. 이게 직업, 이 분류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통계 포탈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알듯이 뭐 사무직, 그다음에 뭐 경영지원, 이렇게는 경영지원 사무직, 건설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이런 사무직들이 여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에 뭐 의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명으로 돼 있지? 요건 제가 이제 스토리를 쓴 건데,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저도 이제 그 직장인 적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예, 야근도 많이 했고, 또 야근하다 보면은 잘 모르지만 야근 끝나고 나면은 몸이 안 좋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전 지금도 좀 그 PPT 작업을 많이 해서 그, 이게 한 거는, 이거 자꾸 왜 여기다가 그 낙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낙서하지 마세요. 예. 손목 통증 좀 많고, 허리 디스크, 뭐 이런 쪽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산 라인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청각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뭐, 뭐 요리하느라고 그 다음에 오래 서 있으신 분들은 하지정맥류나 족저근막염,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이런 암들이, 어, 정확하게 이 통계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SIR이라고 해서 그 표준화 대비 발생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러한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식도나 간폐 이런 암들이 일반인들보다 높다. 이 정도 1.2배 정도 높다. 아, 100인의 씨 이렇게 낙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석유화학이나 타이어 생산 관련된 분들은 폐암 관련된 그 확률이 3배 정도 높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안 나오고, 그다음에 뇌혈관은 뭐, 당연히 이제 야간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이나 뇌졸중이 안 좋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심혈관, 야간 이런 분들이 위험해요. 농업 종사자분들은 장시간 노동이나 야외 환경이기 때문에 뭐 이런 위험들이 많고, 사무직에 계신 분들도 이런 고지혈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뇌나 이런 쪽에 위험하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직업군 탑10이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인데 이분들이 잘 걸린 암이 결국에는 한국인의 5대 암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고려한 암은 뭐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한국인의 5대암 중점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5대암은 다들 아시죠? 여기 써놨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한번 보겠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요즘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예를 들어 그 치료 방법별 1회 이렇게 바뀌었고 유사암도 4대 유사암 다 보장하고 보장 기간이 100세까지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대상병원 역시 국립암부터 원자력 지역암센터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아침에 했어요. 아침에 하느라고 좀 정신이 좀 없었는데, 이 삼성화재는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이고, 기존에, 기존, 기존에 있었고, 이 현대, DB, KB, 메리츠화재가 이번에 변동이 됐죠. 근데 제가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병원에서는 종합 그 현대하고 메리츠는 일반 병원 이상이고 KBDB 삼성은 종합병원 이상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할 때는 저는 이제 그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보통 암 치료는 90% 이상이 종합병원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연간 한도나 유사암은 똑같고 근데 이게 좀 다르죠. 어떤 걸 보장하느냐 보면은 너 삼성화재 3천이라고요? 아침에 2천이었는데. 그러면 요거 3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천이죠. 삼성화재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 또 여기 500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항암호르몬이 100만 원이고 중환자실이 1,500입니다. 그래서 총 1억 600이고, DB손보는 항암호르몬이 빠졌죠. 그래서 7천만 원까지 되고 KB손보가 가장 보장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3천이니까 비슷한 회사를 찾는다면은 현대해상이 비슷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현대해상보다 보험료가 많이 비싸죠. 그 KB손보는 이렇게 보장은 좋은데 유독 보험료가 비싸요. 뒤에서 이제 10년 만기형 짜리도 비교를 해보면 타사보다 유독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근데 메리츠 화재는 제가 메리츠 화재 이번에 암통치가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장 금액이 작아요. 이게 1억 원 가입했을 때 암수술 1천, 그 매회 보장하는 건 좋긴 한데 1천만 원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 항암 호르몬도 보장한다고 하면서 100만 원이 끝이에요. 그러면서도 보험료는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회사들 보면은 보험료만, 보험료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KB손보가 좋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어느 회사가 좋아 보여요? 저는, 이거 어느 회사가 좋아 보이지? DB로 해야 되나? 좀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저는 그냥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KB손보가 좋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KB 선물하기는 좀 그렇고,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거 이대 선언비 뒤로 제가 넘겼는데 같이 하죠, 그냥. 예. 이것도 뭐 중요하니까. 이게 아침에 하느라고. 이게 삼성화재 역시, 이제 삼성화재는 이대 선언비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내열관하고 허열성이라서 다른 회사들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빼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역시 KB선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솔직히 여기 보면은, 뭐, 검사비나, 뭐, 이런, 뭐, 대체요법, 인공호흡비, 저체요법, 에크모, 이런 치료는, 특약으로도 추가할 수 있고, 그 보험료도, 그 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환계 치료의 핵심은 혈전형의 수술, 혈전형의 제거서 요 네 가지 이세 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중환시환자실 입원 치료도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높은 회사가 그 하나손보랑 KB손보입니다. 근데 보험료는 KB손보가 조금 저렴하고, 그러니까 하나손보는 이런 여러 가지 특약을 합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다시 예전에 이 이들 질병 치료비가 처음 나왔을 때 KB손보가 좀 좋았는데 이번 달에 조금 괜찮아지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그 지난달까지는 웨리치 화재가 압도적으로 좋았다면 이번 달에는 현대, DB, KB, 메리츠 하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딱 꼬집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렇게 이대주 치료가 순환계 치료비가 개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고 좀 저는 이렇게 개정되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좀 폭넓은 치료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은 뭐 중요한 치료를 중요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이건 뭐 아무리 암 주 치료가 좋아졌어도 저는 다른 특약들이 좋아졌어도 결국에는 요 암 진단비랑 암 주요 치료비 두 개가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 항암 호르몬 문제 포함한 요 10년만 개짜리거든요. 보면은 제가 삼성생명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KB부터 농협까지는 뭐야 그 일반 표준형 상품이고 라이트 간편은 그 삼테노 간편보험입니다. 그래도 보험료가 밀리지 않죠. 오히려 농협이나 롯데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간편 3,500가 보험료나 연간 한도, 치료별 보장하니까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 10년 만기형 생선복 보험료 평균을 따져도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소시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암 주요 치료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항암호로 문제까지 보장하느냐 마냐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졌을 때 저는 삼성생명이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 예. 요거는 이제 항암호로 문제 넘어가고, 예, 요거 삼성, 롯데, 농협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까지 비교를 하면은 이, 이 남명제형 요 50세 비교를 한 겁니다. 50세까지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나쁘지 않죠. 이 삼테노가 표준형도가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점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손해보험사들은 주기하게 기본적으로 난민면제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농협선보는 당연히 난민면제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들이 난민면제형만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명은 기본적으로는 특약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납입 면제가 없어요. 그래서 더 저렴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하려면은 여기 납입 면제 제외형과 요 난민 면제 제외형 요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남자는 삼성, 여자는 그 농협 선보가 저렴하고 사모 간편은 확실히 삼성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암 주치를 생각하면은 100세 만기가 아닌 10년 만기형입니다. 따지면은 삼성생명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버릇이에요, 버릇. 네. 그리고 참고로 제 강의 계속 들어보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강의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돈도 안 받는 겁니다. 100세 만기형인데 이거는 좀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이거는 좀 보셔야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신만기형, 이것도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삼성화재, DB, KB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어느 게 지금은 이거 뭐라 그러지? 삼국 5호 19세인가? 뭐, 하여튼 많이, 예, 좀
그 어느 회사가 뚜렷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아, 제가 이거 아침에 이걸 확인을 못했어요. 아쉽게. 아, 이거 근데 변함이 없는 한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DB손보 소식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교보혁명은 DA에 관심이 별로 없나 봐요. 소식지가 그렇게 정성스럽지도 않고, 누군가 한 명이 그냥 PPT로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뿌린 것 같아요. 근데 PPT 디자인도 좀 훌륭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왜 말 안 하지? 저는 싶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시겠죠? 그 DB손보는 암 주치 500 놓고 500을 넣으면은 유사암 400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소식지 넣어놨어요. 근데 이 교보생명은 암 주치 1000만 원 넣으면은 기갑을 1000만 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라면은 어, 유사암이 다 되진 않고 기타 피부암하고 감사성 제외만 되는데 최대 40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00, 4000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비싸니까 여기 뭐 일반 2천 넣고 상급 종합 2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점은 상급 진짜 상급 종합만 됩니다. 뭐 국립암이나 원자력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고 315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315부터 일반까지 한도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좀 독특한 플랜 팔고 싶다 이러면은 교보생명 한번 건드려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지난달까지는 됐거든요. 제가 이게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맞다고 해요. 그래서 교보생명 이런 걸 왜 소식지 안 싣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생명인데 뭐 특별한 거 없고 생명은 특별한 거 없고 손해보험 이번 달에 다 10년 기준형을 해서 했는데 어 현대, DB, KB, 메리츠가 좀 개정을 좀 했죠. 넘어갈게요. 아 이거 이 지역암센터 제가 이거 바꿨는데 괜히 바꿨다는 생각이 좀 드네. 잠시만 기다릴게요. 아, 이거 어제 메리츠 화재에서 이 지도를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이거 괜찮네 하고 했는데 또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보니까 또 어, 잠시만요. 이거는 좀 확인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월 30일 거 이렇게 나네. 에이, 이 지역암 센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역암 센터를 지금 삼성 하나손보에서 이렇게 보장한다고 하나손보, 그다음에 메리츠 화재 것 같은데 지역암 센터가 이런 병원들이에요. 길병원, 아주대병원, 충남대, 단국대, 전북대 들어보면은 다 어떤 게 생각나요? 상급종합병원이더라고요. 상급종합병원. 근데 그중에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데가 강원대병원하고 제주대병원이더라고요. 두 군데가 지역암센터만 하고 대부분 다 그 상급종합병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암센터가 포함했을 때 이게 물론 강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하고 싶어서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예, 그다음에 하이클래스는 뭐 큰 변동 없고 항음 중입자 항암 중입자는 다 이건 결론만 볼게요. 결론은 대부분 1억 간 손해보험사들은 비급여 하이클래스를 넣어가지고 암주치를 넣어가지고 뭐 1억을 맞추고 1억 2천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항암 방사선하고 항암 중입자만 넣어가지고 1억을 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현재는
하나, 신한, 미래, 농협, 흥국기 1억 2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번 달에 개정해서 제가 보험료를 확인 못했고, 농협은 8월 4일 날 출시입니다. 근데 그 소식지에 나와 있길래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2, 3만 원이면 가능해요. 그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비싸지 얘는? 제가 처음에는 보험료를 잘못 계산한 줄 알았는데 삼성화재는 납입 면제가 들어가 있죠. 납입 면제가 들어가 있어서 비쌀 거예요. 자, 여름도 역시 이런 이유로 확실히 요건데 폭염 기간에 요 미국 심장협회 발간지를 따르면은 고령자, 여성도 위험하네요. 심혈관 질환자, 고령자들은 사망이 74%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8월 달도 폭염이 많이 될 텐데, 여러분, 다 건강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대부분 그 사무직보다는 그 3군, 이런 분들이, 2, 3군 직군들이 좀 많이 위험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는 다 1급으로 짰는데, 생명은 1급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혹시 다들 아시겠지만 헷갈릴까 봐 생명은 1급, 선보는 3급이 위험직입니다. 했을 때 어, 삼성하고 하나가 이 부정맥까지 1,000만 원이 돼서 좀 유리하고 단순히 요거는 이제 3테너라서 예, KB라이프 있구나. KB라이프는 비싸네. 그죠? 비싸네. 어쨌든 삼성하고 하나가 부정맥 1,000만 원을 포함하면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하나가 괜찮네요. 콤보는 한도가 2,000밖에 안 돼요. 이거 보면은 결국에 생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확실히 순보보다 생명이 더 좋아지고 죠. 예. 내일가 이건 저 봤으니까 넘어가고 이거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현대, DB, KB, 메리츠, 한화 어느 게 더 좋을지는 여러분이 좀 설계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순환계절로 코드에서 제가 그동안 착각했던 게 있었는데 어 그 I34에서 이 3739, 35 요거는 현대해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해서 약관을 제가 다 확인해 봤더니 다 요거는 안 됩니다. 근데 현대해상은 I30부터 I45까지 뭉탱그리로 다 한 부분에 보장돼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해상이 이 순환계 질환 보장되는 질병만 따졌을 때는 가장 유리합니다. 저도 7월까지 몰랐어요. 제가 너무 약간을 허술하게 봤나 봐요. 요거 다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거 현대는 됩니다. 장기 유양. 장기 유양은 이번 달에는 그 신한 그러니까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ABLB가 좀 ABL 생명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70세까지 인지 등급 1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 약간 뭐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보장을 하면은 엄청나게 광고 때리고 다닐 텐데 ABL은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동양은 80세까지 복합 재가를 요즘 많이 하는데 KDBC나 흥국이 되겠습니다. 하나 생명도 있는데 뭐 40만 원인데 뭐 굳이 넣어야 되나 싶어요. 간병인 사용일당 한번 보시고 간병인 사용일당은 이번 달에는 생명에서 20만 원 가능한 회사가 교보, KB, 후본, ABL,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KB가 아까 주계약이 제가 300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계약 300을 올려도 보험료가 저렴하죠. 예. 아까 KB가 확실히 간병은 보험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이
20만 원 된다고 열심히 제가 설계를 해봤는데 저는 안 되던데 이게 또 우대 플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번 달에는 하나 선보가 26, 7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선보 26, 7로 하면은 보험료 50세가 한 5만 원 정도, 여자는 5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 보험료를 따지면 20만 원 되는 회사 오히려 KB가 좀 비싸네. 예, KB가 비싸네요. 그 하나 선보 20만 원 그 되니까 간병하실 분들은 하나 선보 한번 계속 해보시면 어떨까?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 보험, 예, 이건 다 삼성화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7월 달까지 DB손보와 비교하면 되겠죠. 8월에는 여전히 이렇게 사고 급수별로 보장하는데 삼성화재는 이제 재판 신별로 이렇게 보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 삼성화재는 당연히 안 좋겠죠. 예,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따라간다고 말만 들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만 볼게요. 이 3급, 그러니까 버스하고 택시 자부상하고 교사처나 비용담보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DB, KB, 한화, 뭐 당연히 롯데도 포함이고요. 이렇게 구분이 별로 안 되는데 택시는 여전히 롯데만 자부상 30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담보 이게 교사처가 좀 아쉽네요. 교사처가 1억이라는 게 좀 아쉬운데 두 개를 할 수 없잖아요. 교사처 1억이 좀 아쉽네. 그거 빼고는 롯데가 자부상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통합상해진단비 이거는 이제 원래는 여기다가 흥국생명 다산한 통합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번 달부로 판매가 중지돼 버렸네.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사무직하고 유험직을 기준했을 때 보험료만 따지지 않으면은 흥국화재가 가장 그 장애라든가 상해 진단비, 수술비 이런 걸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생명 H보장 그 이게 이걸로 한국생명 대신 이걸로 대체를 하긴 했는데 어떤 수술비나 이거 골절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싹 와닿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국생명께 좀 아쉽다. 그죠? 하여튼 오토바이 운전자분들께 뭔가 건강 상해보험, 재해보험 하실 분들은 하나생명 요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험직 직군 나오니까는 요걸 좀 알고 계셔야겠죠.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도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 많이 묻는 게 요거 많이 묻으시죠. 그 1급이었다가 3급 변경됐는데 추징하라고 그러면은 고객들이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그러면은 우리 설계사분들은 올라오는 질문들은 이걸 변경해요 말아요.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상해 상급으로는 이만큼을 준비해놔야 되고 뭐 급수는 상해 1급은 당연히 적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상회익이 청약일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청약일부터 급수 변경일까지의 이 차입금을 고객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3급에서 1급으로 변경하면 환급이 되긴 해요. 근데 문제는 3급에서 1급으로 된다고 그 가입된 담보들이 상향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런 상향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상해보험은 생명사라면 좋은데, 생명사들이 이걸 알았는지 아니면은 유연급수 때문인지 점점 담보 축소나 상품을 없애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타로 저는 하나생명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설계를 해놓긴 했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손해보험 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고객과 잘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미리 말씀을 드려도 좋겠죠. 네.
수술, 수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나오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은 가장 많은 수술은 척추 수술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는 하지정맥류를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슬관절 치환에서 이건 유체노동이나 택배 이런 분들 기사나 이런 분들 이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슬관절 치환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사무직은 치액, 치액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좀 그다음에 요거는 그 뭐야 다빈도 수술 34건에는 없지만 수지절단술도 은근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 통계에 반영을 못 해가지고 이 산업재해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화상은 용접, 주방 이런 분들 화학물 취급하시는 분들께 화상 피부 의식이 많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고 무릎 관절증, 그러니까 무릎 관절증으로 따지면은 DB 생명이고 요거 이게 요 앞에 거는 뭐냐면 종수술하고 지병수술을 거의 최대한도로 가입을 했을 때입니다. 가입을 했을 때 척추수술은 미레셋이 가장 좋고 하지정맥류는 ABL, ABL. 그다음에 치액은 뭐 20, 30, 20이나 30이나 피부 이식이 25cm 미만은 1급이고요. 25cm로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은 3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일 경우로 따졌을 때 ABL이 가장 좋네요. 수지절단술은 이게 왜 일종이냐? 일종입니다. 일종이면은 ABL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 ABL이 가장 무난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3호만 따지면은 역시 질병 수술만 봤을 때 ABL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미래에셋. 그 중에서도 미래셋이 또 괜찮은 점은 여기 1종이나 2종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 3종만 3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종 300 들어가는 회사가 좀 많이 찾기 어렵거든요. 아마 손해보험사에는 삼성화재만 300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00 들어가는 회사가 미래에셋, 삼성생명입니다. 근데 삼성생명은 질병 수술이 좀 작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술비만 생각하면은 ABL이나 미래에셋 이 두 회사가 저는 가장 좋아 보여요. 그리고 연계 조건도 깔끔하게 없어요. 예, 주계약만 들어가면 끝입니다. 손해보험사인데 손해보험사들 이거 이거 흥국생명 줄었던데 제가 흥국생명 줄여가지고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줄었던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줄었더라고요 100으로 줄었던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이번 달에 줄었던데 한번 자 손해보험사는 이렇고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거 이럴 리 없, 하나선보. 그다음에 삼성화재. 근데 제가 그 수술비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연계 조건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생명으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이 제가 평가를 했는데 무릎 척추 수술만 따지면은 하나선보 500, 490, 하지정맥류는 220이 가장 높군요. 삼성화재, 시액은 비슷하고, 네, 일종이라서 비슷하고. 결론적으로 삼성화재, 하나손보, 하나손보, 하나. 그냥 하나가 좋군요. 하나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얘 10대하고 9대가 높아가지고, 이 가입 금액은 높은데, 10대하고 9대가 은근히 좀 빠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어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다시피 생명보험사들이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게 특정 칠 때도 여러분들 뭐 피부 다래끼나 뭐 경증 질환입니다. 경증 질환. 그래서 그 하나생명 빼면은 전체적으로 생명보험사들이 그 뭐 이렇게 특정 질병으로 빠지는 것도 없고 연계 조건도 좋고
보장금액도 높고 여러 가지로 좀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비 보장은 우리 생명 손해보다는 생보 위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병자는 뭐 앞에서 다 넘어가고 이게 종신보험 유동화가 이제 시행이 됐어요. 다들 지난달에 작년에 알고 작년에인가 올해 3월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종신보험을 9억인데 9억 원 이상 사망보험은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 연금으로 재원을 활용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뭐 이거거든요. 어, 그 내용이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 환급률은 이번 달에 지난달에 이제 신한에서 신상품이 나오면서 122.7까지 120.7이 3개 회사나 되네. 그래서 신한이 높아졌고 나머지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7년 납은 하나처브 동양 10년 납 됐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보험사들이 중장기 납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교보에서 신상품이 나왔고요. DB생명은 상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저는 이게 한번 비교만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가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이 법인 플랜으로 많이 팔고 계시는 것 같던데 이 개인이 하기에는 좀 일단 1억 원 가입하면 보험료 자체가 대부분 다 100만 원이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낼까?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한번 이거는 이제 연금 전환이나 또는 연금 선지급을 했을 때 예시입니다. 이 없는 미피우게 되는 연금 전환은 대부분 다 가능한데 연금 선지급은 지원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고 이 전환이 명확하지 않은 회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전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0세 납입 시작을 해서 65세 연금 전환인데 연금 전환은 결론적으로는 이걸 왜 하느냐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납입보험료 대비 보면은 거의 1배 수준이거든요. 그냥 납입한 만큼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죠. 70세나 80세, 뭐 90세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의미가 좀 없습니다. 연금자는. 연금 선지급은 65세 하게 되면은 요 환급금하고 남아있 총 수령 금액하고 65세 당시 환급금 두 개를 더했을 때 약 2배 정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2배도 좀 작죠. 그러니까 연금으로 쓰기에도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으로 전환한 다음에 보험료 납입 없이 계속 놔두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하나 교보 DB는 상품이 두 개입니다. 7년 납이고 동양은 10년 후 전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환급률이 뭐 10년 차에 100을 좀 넘고 이건 전환 전이니까 62세에 100, 동양인 좀 떨어지고 한 126에서 13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전환했을 때는 환급률이 가장 좋은 회사는 하나생명이 되겠습니다. 하나생명이네요. 하나생명. 그 예정이율은 2점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환을 해도 뭐 그렇게 좋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별로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납을 왜 확실히 이건 법인이 많이 팔겠죠? 예. 좀 저는 별 의미를 못 느끼겠습니다. 연금. 이거 이제 한번 이제 이거 스토리입니다. 직업별 정년과 노후 준비. 그런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 나이, 뭐 이제 실제 퇴직 나이하고 공백이 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불안하죠. 직장 생활하면 저도 불안했습니다. 이거 과연 언제까지 할까? 또는, 이 얼굴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노후 준비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민연금만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 2023년 노후 준비 실태 통계입니다. 노후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점점 자녀 보면 확실히 자녀
그 연령대로 갈수록 자녀 지원이 많은데, 많다는 얘기는 이제 인식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아, 다들 이렇게 보내고는 싶죠. 예, 보내고는 싶죠. 근데, 그래서 한번 노후 준비를 계산해 보면은, 40세 남자가 65세까지 매월 90만 원 정도로 불입하면은, 3억 6천 정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금액은 매년 1,500만 원을 수령하면은 약 100세 안 되게 적립금이 떨어져요. 연 3% 가정에도 뭐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 당연히 하죠. 90만 원씩 25년간 저축 가능할까? 근데 금리가 계속 유지될까? 100세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 생활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죠. 반대로 이제 140만 원씩 15년간 저축했을 때 얘기입니다. 15년간 저축하고 10년간 예치했을 때입니다. 뭐 금액만 달라졌지 상황은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는 얘기죠. 예. 신한 그러니까 회사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네임드나 생각하면은 신한이고 연금을 생각하면은 아임라이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변액 자격증이 없으면 이 공시의 본인연금 변액 자격증이 있으면 단리형 이 상품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네임드나 생각하면은 삼성생명 연금액을 생각하면은 아유미 라이프가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고당 대통 이번 달에는 동양하고 하나생명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상품은 뭐 특별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끝으로 사람이 지켜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직접 곁에 있거나 떠난 후에도 준비해 주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닌가 싶습니다. 네. 8월 고생 많았고요. 마이크는 제가 어떻게든 다음 달에는 더 좋은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